안녕하십니까.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선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량 회귀 모형에 대해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지 이제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단순 회귀 모형과는 좀 더 어드밴스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뭐 ML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은 결국에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갖는 모델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y는 그래서 이제 베타 0, 그 우리가 인터셉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수, 그러니까 상수항 이 있고 x1 베타 1 해가지고 이제 x1 독립변수 x1에 대한 이제 개수 베타 1이라고 하고 x2에 대한 독립변수 x2에 대한 개수를 베타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은 물론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지만 처음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단지 두 개의 독립 변수만 가지고 이제 간략한 모델을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이 독립 변수가 서로 독립이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중 공성성 문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x1과 x2는 독립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별량 통계를 하실 때는 특히나 회귀 모형 만드실 때는 상관 상관성 분석을 합니다. 상관 분석을 하고 변수들 간에. 그래서 이제 어, 상관성이 없다. 완벽하게 독립적이진 않더라도 상관성이 없다 정도 밝혀지면, 그러니까 상관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상관 계수가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의 이제 보통 0.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아니면 뭐 최대 0.2 정도 해서 작은 것을 대상으로 독립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제로는 X1은 커팅 스피드, 그리고 X2는 이제 툴의 앵글, 도구의 각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툴이 있다면 이제 제조 시스템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밀링 머신 같은 게 이제 커팅 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수명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만약에 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X1은 커팅 스피드, 그리고 X2는 툴의 앵글이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해서 사실 각각의 X1과 X2에 대한 동시 관측을 하고 종속 변수 Y에 대해서도 동시 관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셔야겠죠. 예, 이렇게 두 개의 종속 변수가, 아니, 독립 변수가, 죄송합니다. 독립 변수가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종속 변수 E인 Y에 대한 기대값은 떻게 이제 개수들을 포함한다면 그리 이제 여기 식에 나온 대로 50 플러스 그리고 이제 더하기 10x1 그리고 더하기 7x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차원 이제 만약에 3차원 그러니까 종속 변수까지 포함하면 총 3차원이죠. 그래서 독립변수 x1, x2 그리고 y를 축으로 한다면 3차원의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12-1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외곽만 잘라낸다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된 값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관계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시 말해서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더라. 그렇게 x2하고 x1은 증가하고 x2는 x2와 x1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x1, x2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y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k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별량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독립 변수를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뭐 2, 30개 독립 변수를 고려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결국에는 제거를 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K개의 만약에 독립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독립 변수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 충족하겠죠. 그래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서 y는 해가지고 베타 0하고 플러스 베타 1, x1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x2, 베타 2, x2 해가지고 점점 나아가서 베타 k, xk까지. 그리고 이제 입실론은 에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제 관측값과 모델은 어느 정도 에러가 존재하겠죠. 에러는 존재하는데 나중에 파라미터, 그러니까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 부분을 베타 k까지 추론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이제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 제곱 방법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스케러를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벡터 형태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연산도 쉽고 표현도 편하기 때문이죠. 단순화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관측을 한다면 y에 대해서 관측을 하겠죠. 그걸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 세 번째 데이터 포인트. 뭐 엑셀 같은 걸로 보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xi라고 표현을 yi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i에 대해서 사실은 뭡니까? 이게 행의 전체 관측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엑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엑셀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관측이. 근데 종속 변수가 있어도 y, 뭐 아까 전에 x1, 아까 전에 또 x2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계속 관측된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썼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뭐 2다, 3이다, 1이다, 뭐 여기 뭐 3이다, 1이다, 2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i를 이 데이터 관측 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몇 번째 데이터를 말하는 거냐, 관측을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관측들을 형태를 y라고 표현을 하고, 저 벡터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x를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베타 지로 개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첫 번째 관측 x1에 대한 첫 번째 관측, x1에 대한 두 번째 관측, 그리고 xn 번째 n 개의 데이터가 관측수가 있다고 했을 때 n 번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측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래서 다 동시에 관측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관측이 됐다면 이런 매트릭스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런 매트릭스가 존재할 거고 당연히 얘도 동시에 관측이 됐겠죠. 이 엑셀 파일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동시 관측이라는 이 부분이, 그죠?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해서 각 행이 결국엔 관측이 동시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베타 역시도 우리가 이제 행렬의 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얘가 결국 베타 0랑 곱해지는 거고, 얘가 베타 1하고 곱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타 k까지 곱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형태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for loop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썬으로 할 때 사이파이나 넘파이 사용해가지고 쉽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어, 레지듀얼 텀은 결국에 뭐냐? 우리가 관측한 실제의 값, 사실이죠. 그리고 벡터 형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예측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이 있으면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그걸 y 해시라고 했을 때 예측된 값들 간의 차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또 이것도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는 사실 이렇게 보셨을 때 E1, 그렇죠? E1, E2, 그래서 쭉쭉쭉 몇 개, E의 N까지, 그렇죠? 모든 관측에 대해서 에러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그죠?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역행렬 왔는데, 리그레션 모델을 예제로 실제로 보여드리면 독립변수 두 개라고 합시다. 두 개라고 했을 때 x1을 이제 어, 광물에서 이제 아이론 추출하는 추출량이라고 하고, x2를 이제 뷰시타이트라고 하는데, 화이트 뷰시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양이라고 했을 때 이제 x2, x1 이렇게 x1, x2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매트리스 형태와 매트리스 벡터의 곱씨 이렇게 트랜스포즈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구할 수 어떻게 쉽게 당연히 행렬의 곱에 따라서 곱하고 나면 베타 0는 얘고 베타 1은 얘고 베타 2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벡터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타 0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8828 나오는 거고 그리고 베타 1 해가지고 2.5589 나오고 베타 2 해가지고 9.3506 나와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엑셀에서는 MLULT 그래서 행렬의 곱 이제 구글로 찾아보십시오. 행렬의 곱 MLULT 하면은 계산이 쉽습니다. 당연히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인가 그렇게 치면은 이제 행렬의 계산이 이제 식으로 MLULT 치시고 그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또 학부 때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또 아니면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기술적인 거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 해가지고 이 부분 시그마 스퀘어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서머 오브 스퀘어 에러에서 이제 그 관측된 데이터의 수와 파라미터 추정 수를 빼주면 결국에는 MS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unbiased estimator 베타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활용했을 때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앞에 역행렬 그죠? 이 부분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는데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 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을 했을 때 가설을 가설이 이제 맞느냐, 그러니까 규모 가설, 널 하이퍼테시스가 맞느냐, 틀리냐 그건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를 기각을 해야 그렇죠? 널 하이퍼테시스 기물 가설은 뭡니까? 항상 0과 같다. 즉 여기서는 0과 같다는 말은 개수들이 0과 같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관계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사실 어, 이제 H0를 기각하고 그리고 리젝하고 리젝 H0를 하고 우리가 accept H1을 하고 싶은 거죠. H0를 리젝하면 얘가 accept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건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F 스태티스틱입니다. 식은 MSR을 리그레션에 대한 이제 MSR을 MSA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아노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SST, 그렇죠? SST하고, 그렇죠? SSE, SSR의 관계를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요. 왜냐면 SSR이라는 거는 SST하고 해서 SSE를 또 뺀 거니까 SST분의 SST는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분리란 거죠. 얘를 분리를 해준 거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형태가 두 개가 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 교재가 이제 몽고메리 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알스케어를 구할 수 있다. 나중에 보실 수 이런 만약에 이런 값을 가졌다면 알스케어가 어떤 의미냐라는 때 98% 그죠? 이게 98%죠. 98.11인데 98%의 베리어블 변동성 뭐에 풀 스트렝스 리스폰스가 이제 y 베리어블인데 종속 변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98%이 모델이 98% 약 98%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동성.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다별량을 할 때는 수정된 R스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Adjusted R스퀘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국에는 뭐가 다르냐? 이제 penalize라고 보면 되는데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뭐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를 점점 더 추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모델의 R스퀘어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독립변수를 자꾸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모델의 R스퀘어는 점점 증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현실에서는 또 그 모델들 간의 상관 계수도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점점 이제 우리가 많은 점점 그렇게 되면 뭐 독립변수 20개, 30개, 40개 넣으면 넣을수록 사실은 더 정확한 모델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해 보자라고 해서 왜냐면 무조건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면 적은 독립변수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 왜 좋냐면 현실적으로도 데이터 사이즈나 뭐 그런 용량들도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 양도 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요즘 같이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이 P가 결국에는 베타 0, 베타 1, 그러니까 베타 1, 아까 전에 베타 K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수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그런 파라미터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R 스퀘어가 높으려면 이 부분은 R 스퀘어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이 작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작아지려면 사실은 이 부분이 혹시나, 왜냐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분자가 작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분자가 작아져야겠죠? 왜냐면 백이니까 에러가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그러려면 뭐예요? 여기 분모가 여기서 나눠주는 수가 커야겠죠,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작아지면 좋죠. 예, P 값이 작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기도 한 독립변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버피팅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페널라이즈 함으로써, 페널라이즈 뭡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페널티를 줌으로써 오버피팅을 예방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그러면 개별 통계량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개별, 그러니까 베타 K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이라고 본다면 베타 1, 베타 0, 베타 1, 베타 2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라고 했더니 T 스태티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X1이라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결국에는 개수 뭐 J라고 한다면 베타 J라고 하면 0하고 같더라.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사실 0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이게 0이 아니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그렇죠? 0, 뭐 그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특정 값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0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상관성이 둘이 뭐랄까 종속 변수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서 회귀 모델에서는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있어야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뉘잭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개별로. 그래서 x1의 파라미터를 봤더니 x2의 파라미터를 봤더니 그러니까 베타 1을 봤더니 베타 2를 봤더니 그렇죠? 베타 2를 봤더니 하는 거고 식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y, 풀 스트렝스라고 하는 y 종속 변수가 있고 그래서 와이어의 강도와 다이 하이트 해가지고 높이 그래서 이제 어,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test significance of regression 해가지고 이 수준 그리고 using the wire bond pull strength data shown below 해가지고 pull strength data 뭐 인장 강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측정했다고 할게요. 사실 뭐 뭔지 이해를 안 하셔도 데이터를 보니까 25개까지 모았네요. 그래서 n의 값은 25개인데 매번 이렇게 관측을 했겠죠. 첫 번째 1번, 2번, 3번에서 이제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를 모두를 같이 계속 관측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쭉 25번을 했어요. 그래서 보셨죠? lower upper confidence interval 이렇게 계산해서 다 나옵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보시면 개수보다는 작고 크죠. 그래서 lower, upper 자꾸 보실 수 그래서 이제 컴퓨터식 인터벌 그래서 온 민 리스폰스에 대해서 평균값이 사실 이렇게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 벡터 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forward selection 그러면 모델을 이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실 때 회귀 모형을 이제 특히나 미니탭, SPSS, SES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특히나 그렇죠 미니탭이나 SPSS 같은 거 사용할 때 옵션이 있어요. 옵션 회귀 모형을 어떻게 개발할래요 할 때 forward selection, backward selection, stepwise selection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최종 모델을 만들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no regressor variable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x 자체가 없는 이제 y는 했을 때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합니다 모델에. 그러니까 y는 제가 베타를 빼먹었는데 베타 0, 베타 1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베타 0, 베타 1, x1 그리고
사실 수차적으로 하진 않아요. x2, 베타2라고 그냥 예를 들어 써볼게요. 하는데 이때 계속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변수를. 그때 이제 largest f statistic을 갖는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매번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한 다음에 refit 해서 이제 당연히 테스트를 컴퓨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refit 해서 이제 보고 다시 나머지에서 어떤 f statis에서 가장 큰 애를 또 어떻게 추가할까 해서 반복해서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largest f statis를 갖는 변수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rward selection인 거고 가장 설명력이 강한 변수부터 계속 넣는 거죠. 넣는 거가 있으면 K에 대해서 다 보는 거죠. 백월드는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모델에 K계, XK계가 다 있다면 얘네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전체가 처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거를 했어. 타지로 그리고 Y는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써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자.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가장 작은 F 스태티스 갖는 변수부터 제거를 한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제거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스텝와이즈 레그레션은 뭐냐? 스텝와이즈는 이렇게 스텝와이즈는 forward와 backward를 합친 거예요. 합쳐서 add variable f statistic을 추가를 해놓고 그리고 fit을 다시 한 다음에 all statistic에서 이제 remaining variable에서 이제 large statistic을 하는데 each step에서 뭐냐면 after adding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체크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에요 짜잔 하고 이제 최종 모델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단계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each step after adding a variable 한 다음에 뭐예요? Try to eliminate any variable not significant 한 거를 다시 테스트 해가지고 백월드로 이제 어, 지울 게 있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다면 어, 여러분들이 추가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속 갈 건지 할 건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다 그러면 또 forward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좋은 점은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느리긴 한데 장점은 어떤 독립 변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모델의 리그레션 R스퀘어 값에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계별로. 마지막으로 다중공손성인데 다중공손성이 그럼 왜 위험하느냐, 왜 안 좋느냐, 왜 피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4보다 VIP식인데 다중공손성 계산식 4보다 크면은 다중공손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회귀 모델의 근본을 생각하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결국 상관계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서로가 상관관계가 독립변수 x1, x2 뭐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면 문제는 x1이 과연 y한테 순수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를 나타내는 그 베타 1, 베타 2 이런 값들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p-value로 검증을 할 때 사실 x2가 중요했었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p-value에서는 통과를 못해서 x2를 지워버리게 되고 알고 보니까 X2가 X1은 중요하다고 봤는데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판명 나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서로 없어야 독립된 변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노멀라이즈 된 값을 쓰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중 공정성을 피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